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변두리에 김문석이라는 젊은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으로 모든 희망을 잃고 거렁뱅이처럼 살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구걸이나 하면서 한심하게 사는 모습만 보았기에 그가 양반의 후손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한 푼만 줍쇼. 젊은 사람이 일은 하지 않고 구걸이나 하고 있으니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 손에 한 푼 안겨주는 사람은 없구나. 빌어먹을 세상 내 무슨 미련이 남아있으리. 김문석은 투덜거리며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우물물이라도 마셔 나흘이나 굶어 배고픈 허기를 면하려 했지요. 그가 우물가에 도착해 보니 젊은 노비 처녀 하나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처자, 내 목이 말라 그러니 그 바가지 좀 잠시만 빌려주시겠소? 처녀는 김문석을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바가지에 물을 아주 조금만 떠주었지요. 아니 왜 이렇게 물을 조금만 주시는 게요? 그 물을 다 마시면 다시 그만큼을 더 떠드리겠소. 거참 인심이 야박한 것이요 아니면 나를 골리려는 것이요? 보아하니 며칠은 굶은 것 같은데 갑자기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면 탈이 날 것이요. 그러니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게 좋소. 김문석은 처녀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배고파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다 탈난 적이 여러 번 있었지요. 그 순간 김문석은 그녀가 현명한 처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려. 이런 배려를 받아보는 것은 참으로 오래간만이요. 김문석은 처녀가 떠주는 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알 수 없는 말을 뱉었지요. 당신은 만인이 우러러보는 관직에 오를 사람이요. 허나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해 그 날개를 펴지 못할 뿐이요. 아니 그게 뭔 말이요? 나는 보잘것없는 거렁뱅이요. 그저 눈 뜨면 거리에 앉아 구걸이나 하던지 아니면 집집마다 다니며 동냥하는 신세란 말이요. 그것은 당신이 꼭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요. 오늘의 고생이 훗날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요. 김문석은 처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늙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땡전 한 푼 없는 거렁뱅이였기 때문이었지요. 듣기는 좋으나 너무 터무니없고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괜히 사람 마음만 들뜨게 하지 마시오. 오늘 당신의 배려 덕분에 배탈 없이 물을 잘 마셨소. 김문석은 그리 말하고 우물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오너라. 오늘은 주먹밥 한 개밖에 못 얻었어요. 이거라도 좀 드셔요. 아니다. 나야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니. 너라도 배불리 먹거라. 아니어요 어머니 저는 이미 배불리 먹고 왔어요. 김문석은 힘들게 얻은 주먹밥 한 개를 품속에서 꺼내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는 동량에서 먹을 게 조금이라도 생기면 자신은 먹지 않고 어머니부터 챙기는 효자였지요. 김문석은 어머님이 주먹밥을 드시는 것을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헌데 낮에 우물가에서 만났던 처녀가 한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지요. 그 처녀가 미친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현명한 것 같긴 하나 도대체 나의 무엇을 보고 그리 말했을까? 깊은 밤까지 그녀 생각에 뒤척이던 김문석이 궁금한 것이 생겨 다음날 다시 우물가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헌데 그녀는 보이질 않았지요. 어제 만났던 시간에 다시 오면 만날 수 있겠지. 김문석은 다시 구걸을 하다가 어제 그녀를 만났던 시간에 맞춰 우물가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오늘도 물을 깃고 있었지요. 오늘도 나오셨구려.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어. 그래 무엇이 궁금하시오? 그런데 내가 높은 관직에 오를 것이라 말했는데 내가 양반의 후손임을 어찌하셨소? 당신의 관상은 귀하게 될 관상이요. 그것도 높은 관직에 오를 분이시지요. 그러니 당신이 양반이고 아니고 내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었소. 노비 처녀의 말이 도무지 납득은 되지 않았지만 김문석은 그녀가 정말 관상을 볼 줄 아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관상을 볼 줄 아시오? 예전에 아버님께 배웠습니다. 아, 그렇소?
김문석은 처녀가 정말 관상을 볼 줄 알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소, 당신 말이 맞다고 치면 이제 나는 어찌하면 좋겠소. 보다시피 나는 땡전 한 푼 없는 거지요. 만약 당신의 운명을 정말로 한번 개척해보고 싶다면 내일 낮 정오쯤 개울가로 나오시오. 그럼 그때 내가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말해줄 것이요. 그렇소. 당신의 타고난 운명이 깨어날 수 있도록 내가 돕겠소. 그렇다면 좋소. 그럼 그때 봅시다. 다음 날 정오가 되어 김문석은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빨래를 마치고 개울가에 앉아 버선을 벗고 발을 담그고 있었지요. 벌써 나와 나를 기다리셨소. 방금 빨래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김문석에게 보따리에 싼 책자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요? 과거 시험에 필요한 책자요. 김문석은 처녀가 전해준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돈이 없어 구하기도 힘든 책들이었지요. 하지만 이내 곧 풀이 죽었지요. 책만 있다 한들 목구멍에 거미줄 칠 수는 없지 않소. 내겐 현실이 하락하질 않소. 그 말에 처녀는 빨래 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하나 꺼내 주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이요? 쌀이요. 듣기로 어머님과 두 분이서 산다고 들었소. 해서 두 사람 먹을 식량은 될 것이요. 아니, 앞으로 과거 준비를 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걸 어찌한단 말이요. 과거 시험에 붙으실 때까지 제가 곡식을 대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과거 시험 준비에만 몰두해 주시면 됩니다. 처녀의 말에 김문석은 너무 좋았지만 그녀가 자신을 왜 이렇게까지 도우려 하는지 무척 궁금했지요. 그런데 왜 내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요? 보아하니 큰 대가집에서 일하는 노비 같은데 쌀을 빼돌리다 걸리면 큰 봉변을 당하지 않겠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큰일을 할 수 없는 법이옵니다. 당신이 잘 되면 저도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요. 그래, 내가 급제하면 당신은 무엇이 좋은지 물어봐도 되겠소? 그것은 과거에 급제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아, 알겠소. 그런데 이름이 무엇이요? 송아라 합니다. 백송아. 참으로 예쁜 이름이구려. 나는 김문석이라 하오. 헌데 어느 집에 계신 것이요? 나는 서참판댁 노비로 있소. 어떤 사정으로 노비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참으로 딱하게 되었소. 대신 당신이 날 믿고 위험을 감수한 만큼 내 최선을 다해 공부하리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김문석은 자신을 믿고 위험을 감수한 그녀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비록 거지와 노비의 처지였지만 그녀의 포부는 웬만한 사내들보다 더 컸지요. 당장 끼니조차 때우지 못하고 희망조차 없는 거지를 과거에 급제시키려는 그녀의 생각은 보통 사람이 아님은 확실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문석은 오래간만에 상 앞에 앉아 책을 폈습니다. 어린 시절 가문이 몰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을 접하지 못했었지요. 헌데 백송화라는 노비 처녀 덕에 김문석은 과거 시험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건 내게 둘도 없는 기회야.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내겐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노비 신분의 백송화가 주인 몰래 쌀을 빼돌려 자신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일이 위험천만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명해 보이는 그녀가 잘못된 판단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요. 그래, 그녀를 믿고 한번 해보는 거야. 나를 위해서도 그녀를 위해서도 이 한 목숨 불태우리라. 마음을 굳게 먹은 김문석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그는 책을 붙들고 살았지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무척 대견하고 궁금했습니다. 아이고 얘야,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갑자기 공부를 다 하고. 어쩌다 그리 되었어요. 저를 믿고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런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 다 있구나. 그리고 처녀 백송화는 사나흘에 한 번씩 먹을 식량을 가지고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종종 새로운 책들을 구해왔지요. 매번 고맙소. 일이 잠시 들어왔다 가시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방해가 되면 안 되지요. 덕분에 공부에 전념하고 있어. 내 꼭 과거의 급제에 그대의 은혜에 보답하리다. 김문석은 너무 고마워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붙을 때까지는 한눈 팔지 마시오.
그리고 이 책은 그간 10년 동안 과거 시험에 출제된 문제만을 모아놓은 것이요. 그리고 이 책은 제 나름대로 추려본 예상 문제집이요. 이것은 참고만 하시오. 아니 이런 책을 다 어디서 구하고 만드셨어?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정보를 모아 제가 만든 책들입니다. 송화의 말에 김문석은 정말 놀라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하구려. 이런 책자를 다 만들어내다니. 그녀는 자신의 과거 급제를 위해 자신보다 더 노력하고 있음을 김문석은 알게 되었지요. 날 위해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당신을 위해서라도 내 더 열심히 공부하리다. 김문석은 하루빨리 과거의 급제의 그녀가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코피가 터지고 눈이 침침해 잘 보이지 않아도 죽어라 공부했지요. 만에 하나 이번에 낙방하면 자신도 자신을 도와준 처녀 송화도 모두 앞날이 막막할 게 뻔했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공부한 지 어느새 3년의 시간이 흘러갔지요. 드디어 과거 시험 날짜가 되었습니다. 김문석은 채비를 하고 과거 시험장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 기다리니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놀랍게도 출제된 문제는 백송화 처녀가 만들어준 예상 문제집에 나와 있던 민위기 사직차지 군의경이었지요. 아니 이럴 수가. 그녀가 예상 문제로 뽑아준 문제가 아닌가. 그녀는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김문석은 그녀에 대해서 궁금한 데 많았지만 우선 시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라는 말로 임금의 도리와 백성의 권리를 논하라는 문제였지요. 이는 그가 수없이 풀어본 문제로 별탈 없이 쓱쓱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일어나 답안을 적은 식권을 제출했지요. 아니 벌써 다 쓴 것이냐? 그렇소. 아직 시간이 반도 안 되었거늘 벌써 다 썼단 말이냐? 이미 아는 지식이건을 식권을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소. 시험관은 놀랍다는 표정으로 식권의 본권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채점위원에게 전달했지요. 그리고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명단을 보고 김문석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합격자 명단 제일 위에 자신의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장원급제를 한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장원급제라니. 김문석은 너무 좋아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원급제했어요. 아이고야 정말 장하다. 드디어 내가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구나. 이게 다 그 처녀 덕분이에요. 그렇구나. 송화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어서 가서 송화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거라. 네 알겠어요 어머니. 김문석은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기뻐하시오 송화. 드디어 내가 장원급제를 했소이다. 송화는 달려오며 소리치는 문석을 보며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왜 우는 것이요? 너무 기뻐서 우는 것이요? 송화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납니다. 김문석은 백송화를 바락 안았습니다. 이게 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내게 준 책으로 공부를 한 덕이요. 당신이 만들어준 예상 문제집은 참으로 압권이었소. 그 속에서 진짜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쪽집게처럼 정확히 문제를 예상한 것이요? 그것은 그간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보니 공통된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 높은 문제를 예상해낼 수가 있었지요. 오 그랬구려. 보아하니 공부는 당신이 한 것이고 나는 그저 대리시험만 치른 것 같소. 아하. 이제 말해보시오.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당신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요? 내 무엇이든 다 들어주리다. 아직은 때가 아니옵니다. 때가 되면 말씀드리지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해보시오. 내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문석은 자신을 장원급제자로 만들어준 송화의 말이라면 뭐든 신뢰할 수가 있었지요. 지금부터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말년까지 만인이 우러러보는 재상이 되겠지만 만에 하나 재물에 욕심을 갖는다면 화무시 비롱이 될 것입니다. 아 알겠소. 내 낭자가 시키는 대로 하겠소. 재물에는 일체 욕심을 버릴 것이요.
저와의 약속을 꼭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소. 낭자와의 약속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겠소. 김문석은 송화의 손을 잡고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김문석에게 이조판서 박재상이 사람을 보내왔지요. 혹시 이번에 장원급제한 김문석 선비요? 그렇소만 어찌 찾아왔소? 저희 이판대감께서 뵙기를 청했사옵니다. 아니 이 판대감께서 직접 사람을 보냈단 말이요. 저희 대감께서는 장원급제자를 집으로 초청해 축하연을 베푸는 것을 관례처럼 하고 계시오. 하여 이번에도 장원급제자를 초청한 것이오. 이조판서면 앞으로 자신의 관직 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아 알겠소. 내 곧 따라가리다. 김문석은 서둘러 채비를 갖추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참을 걸어 대궐 같은 집으로 들어갔지요. 대감, 장원급제자를 모셔왔습니다요. 그래, 안으로 매시거라. 김문석이 방 안으로 들어서니 진귀한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자네가 이번에 장원급제한 김문석인가? 그렇습니다 대감. 어서 앉게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네. 이조판서 대감은 김문석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자네가 역대 장원급제자 중에 가장 짧은 시간에 식권을 제출했다 들었네. 그만큼 자네의 학식이 높다는 말이겠지. 과찬이시옵니다. 저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학식을 가졌을 뿐이옵니다. 자네는 첫 시험에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으니 근래 보기 드문 인재가 틀림없네. 여봐라 이리 가져오너라. 잠시 후 하인들이 보물상자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밖에나 내가 자네에게 주는 선물일세. 아니 대감 이게 무엇입니까요? 한번 열어보시게. 그런데 김문석이 상자를 열어보자 상자 속에는 은자가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자 속 은자를 본 문석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그 돈이면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돈이었지요. 돈이 없어 어머님 병 치료도 못 해드렸는데 저 돈이면 어머님 병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헌데 그 순간 문득 백송아 처녀가 한 말이 생각났지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셔야 합니다. 김문석은 은자가 가득한 상자를 보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바짝 차렸지요. 그래 내가 얻은 이 장원급제는 내 것이 아니야. 송환왕자의 것이야. 그리 생각한 김문석은 이판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저를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오나 이런 선물은 받지 않겠사옵니다. 자네는 병든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지 않나? 이제 자네도 조정에 출사를 하였으니 나란 일에 더욱더 정진하라는 의미로 주는 걸세. 하지만 돈을 받을 수는 없사옵니다. 대감의 진심만은 제 마음속에 담아두겠습니다. 이보시게. 자네는 내가 누구인 줄 모르는가? 내 눈밖에 벗어나면 어찌 되는지 잘 알지 않나? 이조판서 박재상의 엄포 섞인 말투는 김문석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와 척을 지면 출세길은 막히고 변방의 하급 관리가 되어 떠돌이 관리가 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김문석은 황금보다 백송아와의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씀 다 하신 것으로 알고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인사를 보았나? 김문석은 짜증 섞인 이판대감의 소리를 뒤로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 이번에는 영상대감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당신이 김문석이요. 그렇소만 어디서 오셨소? 영상대감께서 찾으시오. 1인지하 만인지상 영상대감이 찾는다 하니 김문석은 겁부터 덜컥 났습니다. 무슨 일로 날 찾으시오? 가보면 알 것이오. 김문석은 하는 수 없이 영상대감이 보낸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커다란 솥을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니 대궐 같은 웅장한 기와집에 김문석은 주눅이 들 정도였지요. 대감 김문석을 대령했사옵니다. 안으로 들라 하라. 김문석이 안으로 들어서니 이번에는 조촐하게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개 앉으시게. 김문석이 자리에 앉자 영상대감이 김문석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관상은 관직으로 크게 성공할 관상이로군.
거두절미하고 이것을 받아두게나. 영상대감은 김문석 앞에 황금이 가득 든 상자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어찌 제게 주시는지요? 앞으로 자네는 돈 쓸 일이 많아질 것이네. 내가 자네의 후원자가 되어줄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두시게. 영상대감이 내민 황금 상자는 이판대감이 내민 은자보다 몇 배는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대감의 마음은 감사하오나 저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네는 가문이 몰락해 지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헌데 어이하여 이리 큰 돈을 마다하는 것인가? 제가 비록 궁핍하게 살지언정 스스로 노력해 번 돈이 아니면 제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감의 마음만 받고 이만 일어서겠습니다. 허참 이런 고얀지고. 김문석은 영상대감의 집을 나와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들어선 김문석은 다 쓰러져가는 자신의 초가집이 한눈에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런 초가집 안에서 병석에 누워있을 어머님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김문석은 일생에 가장 큰 기회를 얻었지만 그것을 놓치는 것 같아 가슴이 조마조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했다. 송화 낭자와의 약속은 지켜야 해. 그녀는 분명 재물에 탐내면 화무시비롱이라 했다. 김문석은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백송화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날 저녁 김문석은 어머님께 꽁보리밥을 드리면서 두 눈이 촉촉히 젖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지요. 아니 그런데 며칠 후 김문석은 지방의 최하급 관리인 역참의 찰방으로 배정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장원급 제한 내게 역참의 찰방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내가 말이나 관리하려고 그 고생을 했단 말인가? 김문석은 너무 어이가 없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이 된 것은 이판대감과 영상대감의 호의를 거절했기 때문이라 생각했지요. 내가 호의를 거절했기로서니 과연 내게 일이한단 말인가? 김문석은 이판대감과 영상대감이 조정에서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몸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자들이 제시한 은자와 황금을 받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아니야 이유야 어쨌든 나는 송환왕자를 믿고 그와의 약속을 지켜야 해. 비록 역참의 찰방이지만 빌어먹던 내겐 황송한 자리가 아닌가. 김문석은 마음을 비우고 어머님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역참의 관사에서 머물게 되었지요. 아이고 얘야. 장원급 제한 내게 찰방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아직 관직에 경험이 없어 그런 것이니 너무 염려 마시어요. 경력이 쌓이면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갈 것이어요 어머니. 김문석은 마음을 비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황금보기를 돌같이 했지요. 나라에서 주는 녹봉회에는 어떤 사사로운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지요. 이보시게 찰방, 나를 따라오시게. 어디로 가는 것이요? 전하께서 자네를 조용히 데려오라 하셨네. 갑자기 임금이 찾는다는 말에 김문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원급제했을 때도 대면을 거부했던 임금이 갑자기 찾는다는 말에 그는 무척 의아했지요. 혹시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 어명이라 그 어떤 것도 말해줄 수 없네. 아 알겠소 앞장서시오. 두 사람은 말 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신들 모두가 퇴청한 늦은 시각에 두 사람은 궁 안으로 들어갔지요. 어서 오시게. 자네가 김문석인가? 그렇사옵니다 주상전하. 내 자네에 대해서 알아보니 가장 청렴하고 뛰어난 인재로더군. 장원급제자 중에 가장 짧은 시간에 식권을 제출했고 3년 동안 관직에 있었으면서도 가장 가난한 관리더군. 황공하옵나이다 주상전하. 자네가 만약 조정 대신들과 줄이 닿아 있고 또 그들의 하수인이었다면 내가 자네를 볼 일은 없었을 것이야. 허나 자네는 조사해보니 조정과는 연줄이 전혀 없더군. 황공하옵나이다 주상전하. 하여 내게 비밀 임무를 주려 한다. 한번 해보겠느냐? 주상전하께서 하명하시면 이한 목숨 바쳐 뭐든 하겠나이다. 오늘부로 자네의 소속은 정오품의 승정원으로 옮기겠네. 대신 임무가 끝날 때까지는 극비로 해야 할 것이야.
이제 자네가 할 일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감찰에 내게 소상히 보고해야 할 것이야. 황공하옵나이다 주상전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 법. 자네의 이번 역할은 조정대신들을 상대로 극비에 감찰하는 것이야. 나라의 국보를 빼돌리고 국고를 탐하니 국력의 손실이 크도다. 그리고 매관매직으로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고 비능자들이 득세를 하니 백성의 삶이 고달프도다. 하여 자네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정대신들부터 그 싹을 잘라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울 수 있게 하라. 알겠사옵니다 주상전하. 이 한 목숨 바쳐 전하의 뜻을 꼭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그리하여 김문석은 하루아침에 정오품의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지방의 관리들이 아니라 조정의 고위공직자들이었지요. 김문석은 암행어사가 되어 말 타고 백송화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마침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낭자, 마침 여기 계셨구려. 오셨어요. 표정을 보니 좋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소. 드디어 오늘 주상전하께서 나를 부르시었소. 그리고 내게 암행어사 자리를 내주셨소. 잘 되었군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년이 선비님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나도 그리 생각하오. 헌데 한편으로는 겁도 나는구려. 목숨 걸고 하는 일이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아, 알겠소. 백송화는 품속에서 작은 봉투를 하나 꺼내 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요? 오늘이 올 것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요. 암행어사 김문석이 봉투를 받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영상대감부터 이조판서 등 수십 명의 조정대신들의 부패 혐의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조사한 것이요? 선비님께서 과거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조사한 것이요. 그리고 한성부 판관 방동혁을 찾아가시면 그가 어사님을 도와줄 것입니다. 정말 당신은 의문투성이구려. 어떻게 미리 알고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단 말이요. 그래 이제는 내게 말해줘도 되지 않겠소. 내가 성공하는 것이 당신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그것은 이번 일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된 김문석은 그녀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런 것을 미리 다 준비했을까요? 암행어사 김문석은 사람을 시켜 한성부 판관 방동혁을 조용한 암자로 불러냈습니다. 어서 오시오 방판관. 반갑소. 송화에게 말씀 많이 들었소. 아니 두 분이 잘 아는 사이요? 그렇소. 아니 어떻게 아는 사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요. 그것보다 먼저 이것부터 받으시오. 한성부 판관 방동혁은 말 안장에서 커다란 문서 보따리를 꺼내 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엇이요? 송화의 부탁을 받고 5년 동안 조사한 내용이요. 아니 그럼 송환왕자가 내게 준 것도 그대가 쓴 것이요? 그렇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어봐도 되겠소? 그것은 때가 되면 송화가 직접 말해줄 것이요. 그러니 기다려보시오. 암행어사 김문석은 도대체 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알아서 미리 해주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가 무척 궁금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는 그녀를 한번 믿기로 했으니 끝까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성부 판관이 가져온 자료를 집으로 가져와 밤새도록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상당한 증거와 증인들에 대한 목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증인들은 이미 다른 죄를 적용해 한성부에 그들의 신변을 확보해 놓고 있었지요. 아니 이것은 정말 내가 할 일이 없을 정도로구나. 너무 완벽하게 조사를 해놓고 증인까지 확보해 두었어. 노비와 한성부 판관이라 이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고 어떤 사이일까? 암행어사 김문석은 그들이 조사한 자료가 맞는지 한 달여를 거쳐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조사한 자료는 정확했지요. 이 정도면 더 검증할 것도 없군. 그는 한 달 후 곧장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벌써 조사를 다 마친 것이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암행어사 김문석은 임금 앞에 조사한 자료를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천천히 조사한 자료를 훑어보았지요. 내 예상한 대로다.
이 자들이 국고를 바닥내고 매관매직을 일삼아 무능력자들로 관리들을 채웠음이야. 지금 증인들이 한성보에 갇혀 있다고 했느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내금이장은 들라. 그 자들을 당장 데려와 신문의 진술을 받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전하. 내금이장이 나가고 잠시 후 궁궐에서는 신문과 고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증인들의 입에서는 조정 대신들의 부정부패가 계속 쏟아져 나왔지요. 이 명단에 있는 자들은 모조리 잡아들이게. 명 받들게 싸웁니다, 주상전하. 내금이장은 의금부와 함께 명단에 있는 조정 대신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대감과 이조판서뿐만 아니라 포도대장과 사원부 수장 판윤과 그들의 수하들까지 잡혀온 자들이 수백 명에 달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유배되거나 삭탈관직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임금은 암행어사 김문석을 불렀지요. 이번에 자네 공이 크네. 황공하옵나이다, 주상전하. 하여 이번에 공석이 된 이조판서를 자네가 맡아주게. 전하, 어찌 감히 제가 그 막중한 임무를 맡을 수 있겠사옵니까? 이조만큼은 청렴한 자가 맡아야 하네. 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각 부처의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할 것이야. 자네에게 조선의 미래를 맡기니 잘 한번 해보시게. 임금은 김문석의 청렴하고 탁월한 일처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판대감과 영상대감의 뇌물을 받았다면 이번에 그도 사탈관직되어 감옥에 갇혔겠지요. 또 그들의 뇌물을 받았다면 암행어사 김문석은 그들을 처벌하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 되면 최연소로 정의품의 이조판서가 되는 영광은 없었겠지요. 그는 궁을 나오면서 감탄 또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 이것이었구나. 재물에 탐을 냈었더라면 나도 오늘부로 끝나는 것이었어. 허나 송환왕자의 말을 믿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린 것이 오늘의 영광을 얻게 한 것이었어. 김문석은 송환왕자에 대한 정체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한낱 노비인 그녀가 어떻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었는지 무척 궁금했지요. 그리하여 그는 서둘러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헌데 그녀는 우물가에도 빨래터에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녀가 있던 서참판 댁에도 그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참판도 유배되고 없었지요.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는 그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채 한성부 판관 방동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소. 덕분에 이번 일이 잘 해결되었소. 참으로 고맙소이다. 그것은 당신이 주상전하의 신임을 얻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소. 헌데 말이여, 송환왕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오? 허허 송화가 보고 싶으시오? 그렇소. 낭자에 대해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오. 그럼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한성부 판관이 나가고 잠시 후 웬 아리따운 여인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김문석은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아, 아니, 당신은? 맞소, 내가 송하여. 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백송화는 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성균관의 대사성이셨소. 그리고 한성부 판관은 내 사촌 오라버니요. 헌데 이판대감의 음모로 역적이 되어 유배를 떠나셨소. 그리고 남은 가족은 모두 노비가 되었지요. 그 말에 김문석의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아니, 그 말이 정말이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비께서 암행어사가 되어 그들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면서 제 아버님의 누명도 벗겨졌답니다. 해서 지금은 아버님도 복권되셨고 우리도 노비에서 벗어나게 되었지요. 그랬구려.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려. 헌데 왜 진작 그런 사실을 내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오?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선비께서는 공명정대하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의 신임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었지요. 아니,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선비님께는 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낭자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는 도구였구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광대놀이를 한 셈이요.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리요.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한 것은 맞습니다.
허나 저와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황금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을 보고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용하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마음인지 말해주시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그러니까 말해줄 수 없다 이거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당신을 좀 이용해야겠소. 평생 내 곁에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 나이에 정의품에 이조판 서라니 내 감당할 자신이 없소. 하지만 당신의 지혜와 총명함이라면 내 능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소만. 그 말에 그녀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보았지요. 참말이요? 지금 내게 청혼하는 것이요? 헌데 내가 당신을 이용한 것이 화나지도 않소? 되려 내가 고맙소. 나를 이용해서 당신의 한을 풀고 나는 최연소 판서가 되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언제부턴가 당신의 나의 이상이자 꿈이었소. 당신과 함께하는 상상을 수도 없이 했소이다. 그러니 나와 혼인의 100년회로 합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의 가을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훗날 김문석은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 만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물론 뒤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부인의 내조가 무척 컸지요. 일말의 희망조차 없던 김문석은 어느 날 문득 백송아를 만났습니다. 백송아는 그의 관상과 말투 행실을 살피며 그에게서 가능성을 읽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밑바닥에서 만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약속을 지켰고 훗날 각자가 원했던 꿈을 이루었지요. 위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약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를 믿고 큰 유혹 속에서도 약속을 지켰기에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